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시장을 거의 휘어잡다시피 해서 2차 전지 쪽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셨다면 수익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매매를 하셨다면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시장이 이제 쉬운 시장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도 테마는 뭐니 뭐니 해도 2차 전지 쪽. 여기가 주도 테마였죠. 2차 전지 쪽. 여기 주도 테마였고 그리고 이제 기타의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네 코라 제공하고 ESS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하고 ESS하고는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ESS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도 2차 전지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AI의 전력, AI 쪽에 AI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그 전력을 위해서는 원전과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게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소부장, 그 업체들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요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힘을 줬고요. 거기에 이제 돈이 좀 많이 집중이 됐고, 기타에 이제 뭐 천구라든지 세로닉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오르긴 했는데, 걔네 이제 상승만 했고, 거래대금이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주는 이제 새로 떠오른 2차전지가 새로 떠올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주도주와 어떤 시장을 휘어잡는 종목은 에코프로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줄기세포는 그냥 단발성 그런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잘 올라주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엄청나게 종목들이 빠졌어요. 심지어 여기에 에코프로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는데 에코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조차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빠져줬죠. 기타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니까 최소 로고츠들도 마이너스 3% 이상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 자체도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 미국의 지방은행이 부실 대출을 해서 그걸로 인한 업체들이 뭐 지방은행들이 한 250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50개 업체가 그런 부실 대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은행 부실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이 선물 자체가 그것 때문에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저도 에코프로를 상한가까지 좀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7만 천 원을 이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차익 실현을 100%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점을 이제 잡아주더라고요. 미선물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그 기간에 한 7만 원 선에서 또 이제 다시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아직까지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모디스에서 이제 어제 위장을 보시면 좀 이렇게 올랐잖아요. 0.5%,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한 0.5% 가까이 세 개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개나 다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 2차전지 쪽 업체인, 그 다음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도 이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 결국 나스닥은 0.5%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우리 장도 8시까지, 그러니까 8시까지는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1%였어요. 미국 선물 자체가. 근데 미국 장이 금요일에 0.5%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장은 월요일에 1.5%라는 미국 장의 갭이 생겼잖아요. 요만큼의 어떤 상승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상으로 지수가 좀 갭이 떠서 시작한다면 좋은 월요일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좋게 끝났다. 지방은행 부실대출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방은행 부실대출 때에도 미국 정부에서 개런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마가 됐는데 요번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어떤 신용 뭐 모디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데 트럼프 쪽에서 입단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디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냈죠. 시스템 리스크가 전혀 없다. 예, 이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지방은행들의 개별적인 채권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지방은행들의 채권에 대한 어떤 채권 확인 자체만 하는 작업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 하루 만에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마 확인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내버렸고 말도 안 되게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앙정부에서 좀 이거를 좀 통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래서 요거에 발맞춰서 여기 지방은행 금융주가 요 아멕스라고 그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얘도 신용 연체율 변화 없이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7%나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신용평가사들 보면은 뭐 세계대출의 직접 당사자였던 자이어스 뱅코프도 월가의 투자 의견 유지 등으로 5.8% 급등을 했고
모건 스탠리도 벤코프의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며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올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모디스는 긴급 평가를 통해서 바퀴벌레 한 마리는 주의해야 하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추세를 만들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용평가하는 언론을 좀 중앙정부에서 지금 거의 뭐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지금 미중 어떤 무역 협상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 전쟁 문제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근데 해프닝으로 좀 끝난 사례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또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AI 투자 확대로 ESS 수요, 그 전기 저장 장치 수요 증가 전망이 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최근 상승 모멘텀은 ESS 호조에 기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36%나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판매 호조죠.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하나밖에는 볼 게 없었다. 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재건에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 없었어요. 추가할 만한 종목은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모듈러 쪽에 어떤 소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가장 강하게, 급하게 이제 상을 말아버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좀 추가를 했고, ESS 자체도 추가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뭐 코스피 종목이고 10% 정도의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 제외하고 다 이제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이분은 포스코 DX 8%, 삼성 SDI 8%, 한국전력 6%. 네, 이런 종목들은 추가해봤자 먹을 폭이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15% 이상 그리고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고 확률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할 만한 종목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일 에너테크 하나 보면은 자, 요일 에너테크 하나 보면은 매매일치 때문에 이거 잠깐 펴놨는데 매매일치부터 좀 보여드리면 세 가지 종목을 매매했죠. 그래서 에코프루머티, 에코프루머티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좀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좀 했었고 매수한 거를 여기서 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아침에도 이제 눌림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먹은 건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침에 되게 약해서 에코프로 워치가 완전히 뭐 3등주 이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고 요거 다 합의한 게 이제 에코프로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로봇하고 이제 거의 뭐 박빙이었어요. 로봇에 이제 한라테스트 로봇하고 뭐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에서는 에코죠. 에코프로 여기서 이제 한라캐스트부터 해가지고 뭐 클로버 그런 애들이죠. 근데 얘네가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얘가 오를 때는 2차전지가 빠지고 로봇이 빠질 때는 2차전지가 오르고 막 그렇게 둘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2차전지 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기울었죠. 특정 시점 이후로는. 그래서 2차전지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완전히 확 휘어잡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것도 수익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해도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한 18%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결국에는 넥스트에서 급락할 때 팔았기 때문에 한 12%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풀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7만 천 원을 7만 천 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팔았죠. 팔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한 7만 500원, 600원 그 정도 이제 평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 하나 더 매매한 거는 오랬죠. 에코프로 멋지 그리고 짝짓기 매매한다고 에코프로 DM을 했어요. 에코프로 BM을 했는데, BM도 수익을 괜찮게 줬어요. 짝짓기 매매를 해서. 그래서 거의 5% 이상 수익을 줬는데, 요거 이제 욕심을 부렸죠.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3% 이상 수익을 주면 무조건 이제 짝짓기 매매는 팔아줘야 되는데, 무려 6%나 수익을 줬는데도 팔지 않았죠. 결국에는 여기 스탑로스 걸려가지고 본저가 이제 매도가 됐고요. 이건 참 반성해야 되는 매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매매일치 공유를 드렸고, 자, 아까쯤에 유일 에너티크를 ESS 쪽,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PRX로 보겠습니다. PRX. 자, 이렇게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를 보면 지금 100에 지금 100억도 안 터졌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유는 보실 이유가 없고 금강공원반 상한가를 들어갔고 SG 금강천강 대동기어 전진 거래대금 1,000억 이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만한 상태는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금강공업 하나만 이렇게 추가를 좀 했습니다. 하루짜리 이슈로. 네, 금강공업 하나만 이렇게 했고 그다음 줄기세포도 뭐 볼 게 없습니다. 네이처셀, 지시셀 있는데 네이처셀 지금 100이죠. 지시셀 자, 얘네는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은 2차 전지와 뭐 ESS, 우크라 재건이 있지만 실제 뭐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은 2차 전지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금요일에 이제 미 증시는 뭐 S&P 다우, 나스닥 모두 0.5%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2%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좀 좋은 상승을 해줬다. 그렇게 좀 결론이 났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간 외라든지 넥스트에서 상승한 종목이 그렇게 좀 특별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중앙에서 10억 이상 종목이 없었습니다. 어제 넥스트에서. 베리어를 보시면 노바텍 양지사는 이제 블랙테어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발성으로 넥스트가 막 떨어지고 종목이 막 떨어지니까 단발성으로 이제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이제 양지사, 노바텍, 사조 이런 애들은 아마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예요. 베리어는 이렇게 되지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 종목별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정고점이 한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왜 이렇게 빵빵 터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1,000억도 잘 안 터지고 지금 차트를 열려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잘 터지는 종목은 아니죠. 거의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간에 어느 정도 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평소에 터지는 거래대금이 1억밖에 안 돼요. 1억.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잡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괜히 이런 거 이제 추가하셨다가 또 이제 슈팅 나올 때 잘못 사가지고 물릴 수도 있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내 자금을 한우가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몇 억 내지는 몇십억이 걸리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 자, 그리고 하나오션도 20선을 다시 깼죠. 그러니까 20선으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보지 않고요. 삼성전자는 자, 여기 신고가입니다. 96,800원 신고가 위에서 아직도 롤링 중이고 그리고 단일 단서 2.4%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신고가 위에서 지금 딱 신고가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제 생각에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단봉 양봉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6,000원이 일단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엄청난 상승 구간이 있잖아요. 엄청난 상승 구간에 평균 거래대금이 약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1조예요. 1조. 평균 거래대금이 1조. 근데 1조가 터지면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온다. 이런 상승 구간. 거래대금이 평균 1조 정도 터지면. 근데 지금 오늘 터진 거래대금 수준이 어때요? 오늘 터진 거래대금 수준이 약 8,000원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수준대로 요 수준 7,000억 이상에서 1조까지 계속 거래대금이 매일마다 터져준다면 또 이때 상승했던 요 구간처럼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전기차 쪽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태잼이 극복될 것 같다. 전년 동기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46만 대로 36% 정도 좀 상승을 했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거의 산업 사이클상 저점을 지금 통과했다. 그렇게 이제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도 1조 가까이 이렇게 2일씩이나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이게 에코프로만 상승을 하면 모르겠는데 에코프로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첨보, 세로닉스, 그러니까 소부장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섹터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어떤 메인 세력들의 메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코프로는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름잡던 주도 섹터였던 로봇과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가 새로운 주도 섹터 또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주목을 해서 다음 주도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6,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자 96,000원이 지금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죠. 96,000원. 여기서 또 한번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하회하면서 엄청난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96,000원이. 자, 윗부분의 저항이 96,000원인 거고요. 지금 지지선이 96,000원. 그러니까 96,000원이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됐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하회하면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96,000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96,000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 선, 요 빨간 선.
9만 6천 원을 볼 수가 있고, 요 얘는 단기적인 아래의 박스권인 여기 6만 원을 지금 돌파해가지고 7만 3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만 3천 원이니까 9만 6천 원까지 하면 약 2만 3천 원이라는 한 30%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상승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9만 6천 원은 단순히 이 지지와 저항,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뿐만이 아니라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보죠. 요 120선 자체가 지금 보시면 9만 6천 원이에요. 120선 자체가 9만 6천 원이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21선이 9만 6천 원입니다. 네, 21선 자체가 그 정도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요 거래 대금이 7천억 이상 나오면 집중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7천억이 나오려면 얘는 일본봉에서 85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겠죠. 200억 사이. 그 사이 나올 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본봉에 터진 거래대금 수준을 보시면 상승 시에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다.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 예, 약 70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애 선호 종목, 다음 주 최애 선호 종목은 역시나 2차전지와 로봇과 저기 원전 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자, 여기 지지와 저항을 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앞전에 14만 2천 원, 지금 14만 2천 원을 통과해서 16만 원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14만 2천 원이 여기 보시면 자, 14만 2천 원입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다가 앞전에서는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해서 14만 2천 원 돌파해서 16만 원에 안착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저항은 어디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여기 20만 원 보이시죠? 그래서 20만 원이 저항이었고, 자, 차트를 늘려보시면 여기가 20만 원이에요. 여기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이제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럼 약 한 20% 이상, 2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를 봐가면서 짝짓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맞추기를 얘네들이 하더라고요. 얘네가 가령 뭐 에코프로가 한 20% 갔을 때 얘가 에코프로 BM이 한 6%밖에 안 간다. 그러면 장중에 에코프로의 한 2분의 1의 상승률에는 좀 육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짝짓기 매매로 진행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고,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얘네가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0월 1일부터 외국인이 28억 사기 시작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한 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매일마다 이제 매매도 해야 되겠고, 예, 에코프로는 지금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라캐스트. 자, 한라캐스트도 이 상반에서 고가놀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한가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횡보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12,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 12,000원을 돌파했다가 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12,000원을 지지를 하고서 돌파를 하고서 이렇게 지지하다가 사우방으로 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돌파 흐름, 널린 흐름에 접근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5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이 6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일선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요거까지. 그럼 요거를 맞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이 오밀조밀하게 지금 보시면 용폭 자체가 12,000원에서 예, 상한가의 종가가 지금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예요. 10%의 이 폭 안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예, 아주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양임텍. 엔텍 같은 경우는, 자, 얘도 요 에코프로와 한라캐스트 다음으로 이제 3등으로 등록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 수준,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거래대금 수준을 보세요. 요거밖에 안 터졌잖아요. 약 요 구간이 아마 일주일 텐데, 요거밖에 안 터졌어요. 요거밖에 안 터졌는데, 지금, 여기 거의 다, 지금 21%, 주가가 21%라서, 요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기 올리는데 거래대금 쓴 거를 보세요. 이렇게 많이 거래대금을 썼잖아요. 거래대금이 완전히 지금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돈을 많이 썼는데, 요때 쓴 대금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만, 요때 쓴 대금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자금 투입을 했어요. 10배 이상의, 그리고 여기까지만 올렸다가 얘가 이렇게 내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여기 18,0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하고 나서 한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18,000원이긴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요 하단의 박스권의 상승률만큼으로 또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목표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지금 상승률을 보시면
500%거든요. 500%인데 이 500%를 육박하는 상승률로 얘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지해주고 이러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얘에 비해서 그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그런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여기에서 여기 17,000원에서 약 15,000원까지의 요 윗꼬리 라인, 예, 요 라인에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이고 1,000억 원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10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뉴로핏. 자, 뉴로핏도 좋은 매집봉이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1,500억. 그러면 일본봉이 25억 나올 때 눌림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만큼의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쁘게 위아래 변동폭이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 이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변동폭이 크기는 하지만 아직 이 성장시 음봉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막대한 물린 개미들의 물량이 많잖아요. 약 4,000억이라는, 여기 보시면 4,000억이나 됩니다. 예, 물린 개미들의 그런 돈이 4,000억이나 되는 물량을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 물량을 그냥 받아 먹고서 그걸로 여기까지만 올리고 얘네가 끝낸다는 생각은 좀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물량 흡수를 윗꼬리를 달더라도 물량 흡수를 다 하고 나서 이 위에서 뭔가 또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1,500억이고 1,500억이 나오려면 1번봉이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고요. 얘는 1차적으로 여기 16% 정도 되니까 24,000원이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기준 거래대금이 지금 1,500억이니까 25억씩 분당 터지면 그 상승 구간에서 이런 눌림에 잡아서 1차 목표 24,000원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얘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에 그리고 성방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할 거야. 그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뉴로핏은 그렇고 오신. 자, 오신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여기가 M단계잖아요. 주간 고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지금 F단계가 16,300원이죠. 16,300원. 근데 지금 16,900원, 거의 17,000원 인근에 주가는 위치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2만원이 신고가인데, 자, 신고가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7%밖에 안 남았습니다. 17%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요 위에서, 11선을 크게 깨지 않는 한도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지금 16,300원까지는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1선을 깨지 않는 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상승 구간에서 얘가 상승이 나오려면 1,3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본봉에 최소 15억 원에서 25억 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 자, 테크윙도 15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71,000원 정도 되고 8%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얘도 이쁘게 요런 이제 매집 구간도 충분히 겪었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자, 박스를 돌파하는 또 이런 양봉이 좀 나아졌어요.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얘 확실한 구간에 난 매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시고가가 7만원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2,000원 가까이 나올 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거래대금이 분당 25억 이상 나올 거예요.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버티는, 자, 버티는 여기, 자, 6만원이 지지 라인이었죠. 6만원. 근데 지금 주가는 66,000원 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를 봐가면서 짝짓기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과거에 보면은 1등주, 주도주를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버티와 에코프로와 BM과 에코프로 HN,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1등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좀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1등이 에코프로랑 그래서 에코프로가 계속 1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갔다가, 에코프로 BM이 갔다가, 에코프로 HN이 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얘네가 주도 섹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제 휘어잡는다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목표가는 여기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저항인 13만 7천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10만원이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기준 거래대금은 자 1,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같은 경우 10% 나왔는데 얘는 이제 얘는 코스피네요. 10%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1,500억이 터지면 기존에 이제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요 위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더 엄청 터졌는데도 9%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얘 기존 거래대금을 조금 더 올려주고요. 3,000억까지. 얘는 자 3,000억이 터지려면 1번봉에 약 45억 터질 때 보시는 게 좋고요. 늘림에 로켓 헬스케어. 자, 로켓도 요 하단부 박스권을 전파하고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리고 또다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저께 나왔죠. 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 다시 돌파할 때 오름해 보시면 되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2,200억, 일본봉에 3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워트리얼. 자, 하나는 비교적 반도체 주중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고가도 한 7만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 비교적 좀 약한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뭐 2차 전지 밀려가지고 기존 이제 9% 가까이 좀 하락을 했어요. 예, 그 상승폭 대비해서 또 얘 거래대금은 한 600억 수준 터지면 되는데 600억이면 일문봉에서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요. 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자, 거래대금 수준을 보세요. 요만큼 터졌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77만 원이 신고가인데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게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랑 비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빠지는 얘는 반도체 AI 사이클, 피지컬 AI와 함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도 5일선도 닿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급등주의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3% 이내의 음봉을 보이거나 5일선 인근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일 때는 스윙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단타로만 접근하고 싶다 하시면 3조 터질 때만 보시면 됩니다. 3조면은 일본봉이 최소 300에서 500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단타로 이제 진입이 유효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산. 두산 같은 경우도 자 반도체에 좀 엮여 있어요. 얘는 로봇이 가도 가고요. 계열사 중에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오른 이유는 저기 엔비디아의 여기 계열사 중에 하나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좀 엮여서 신고가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줬어요. 신고가가 이제 70만 원인데 72만 2천 원까지 트라이를 해주다 거의 70만 원 선에서 이제 멈춰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자동 박스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며칠 동안은 좀 횡보가 예상되는데 미친 척하고 이렇게 잠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2,300억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일본봉에 35억 이상 쳤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면도 아래쪽에 하단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요 위쪽에 약 10% 이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뉴스만 하나 터져봐라.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대기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얘는 자 1,700억이 터지면 되겠죠. 그럼 일본봉에 25억 터질 때 롤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로고 관련된 주들은 다 그래요. 지금 위치나 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경우는 좀 추가를 했는데 얘도 이제 1,000억 가까이 1,300억 터지면서 요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해줬고요. 기존에 흔한 로봇 관련돼서 뭐 한라게스트나 클로버시나 원익 IPS나 이런 애들이 슈팅을 많이 줬는데 비교적 슈팅이 안 나왔던 로고가 좀 이렇게 큰 상승을 좀 해줬었고요. 금요일에. 그래서 20%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 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 이상 상승의 기준 거래대금은 약 1,000억 원이고 그러면 일본봉에서 1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클로버도 지속적으로 1번 박스권, 2번 박스권, 3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단에 이번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 거래대금은 약 7천억 정도가 되죠. 지금 완전 고점 라인에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7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이 85억이 나올 때 그때 눌림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얘도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브스타도 동일하죠. 위에서 이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고가거리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러다 이렇게 돌파할 때, 힘있게 나올 때, 기존 거래대금이 나올 때, 4천억이니까 일본봉에 55억이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수완 에너비도, 자, 얘네 5개월을 준비했죠. 그리고 요 위에 74,000원 위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74,000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74,000원 근데 여기를 뚫어서 지금 8만원에서 롤링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74,000원 아이가 이렇게 내려와준다면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4,000원까지 떨어져서 적절한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분할해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전략적인 어떤 스윙의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조 3천억이 터져줘야 되고 1조 3천억이면 약 130억에서 2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제닉스도 지금 시고가가 21,000원. 여기가 시고가죠. 여기가 시고가 라인이다. 시고가 라인이고
얘도 여기가 17,000원이 지금 기존의 고점 라인이거든요. 17,000원. 거기서 지금 고가놀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거래대금 수준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괜찮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략 보시면 한 200% 정도 되는데 지금 1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약 50%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도 요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고요. 요 작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이제 돌파하는 흐름, 네, 요 흐름을 기대하고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 네,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9천억이 9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 그럼 1분봉에서 1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얘도 신고가가 약 40% 정도 남았고 기존의 지지와 저항이었던 요 자리가 13만원 라인이죠. 13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위에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자, 여기를 돌파할 때에는 보시고요. 15만원을 돌파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15만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5천억 터져줄 때 1분봉에 65억 이상 터질 거예요. 그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비팀도 여기가 앞전에 지지와 저항의 자리였어요.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니까 요런 하락이 나와줬고요. 지지하니까 요런 상승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도 33,600원이 저항이었고요. 근데 저항을 뚫고 이렇게 슈팅은 줬고 요 저항이 다시 이제 지지가 돼서 34,000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33,6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33,600원 지지와 저항을 네가 적절히 지지해주면서 거래대금이 초록 가까이 터져줄 때 휘범봉에서 10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도 돈이 좀 들어왔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 라인이 23만원이에요. 자, 23만원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기선 지지 3에서는 저항, 4에서도 저항 이렇게 4번이나 강력한 지지 저항이라는 걸 입증을 시켜줬어요. 자, 여기를 갭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갭으로 점프를 하고 나서 지금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24만 6천원에서 예, 여기서 고가 횡보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24만 6천원을 돌파하면서 또 이런 6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질 때 보시면 얘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약 10% 이상 상승을 보여줄 거고요.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6천억이 터지려면 1분봉에 75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일전기도 여기가 신고가예요. 요 박스권을 돌파한 신고가. 그러니까 요 고가 라인에서 이렇게 횡보하다 또 돌파하는 흐름 나올 때 보시면 되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3천억이니까 1분봉에 4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I 코리아는 첫 반등 자리가 여기에요. 약 1,700원짜리. 그래서 1,700원을 돌파하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약 11% 정도 1,700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870억. 그 다음에 1번봉에서 약 10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납 종자 비교적 좀 힘이 없는데 여기까지 많이 올려놨어요. 4만원이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이건 윗꼬리에 매집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화끈하게 오를 때 얘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자, 꿈피 가기 위해서는 1,600억이라는 기존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됩니다. 1,600억이면 필문봉에 25억 나올 때 집중을 하시고요. 자, DI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이 3만원 46% 남고 지금 하단부 박스권이 21,000원이었죠. 여기 보이시는 21,000원. 근데 하단부 박스권까지 지금 내려왔고 얘도 시간 내에서 많이 하락했네요. 지금 미선물이 많이 하락하면서 한 4% 가까이 빠졌는데 월요일에는 21,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를 이제 회복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주고 나서 얘는 이제 3천억이 나오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3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45억 나올 때 그 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엑스게이트하고 여기는 좀 삭제를 할게요. 요 120선을 이탈을 했죠. 삭제를 하고 JPI 헬스케어도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5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대금이 다시 요 1,000억 가까이 터질 때 편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래쪽 신규주 라인으로 내리겠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삭제를 하고 자,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